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시멘트와 철강 등 출하가 중단됐지만 국토부는 전체적인 물류 피해가 크진 않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대규모 파업인 화물연대 총파업입니다. 원인과 해법에 대해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첫날 분위기는 어땠고 총파업 물류 운송에 대해서는 큰 차질은 없었는지요? 일단 전국 물류 거점 16곳에서 공공수노조 이제 화물연대가 출정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화물연대 추산으로는 1만 5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가 추산한 건 한 9천여 명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물류 거점들에서 곳곳에서 경찰하고 충돌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 다른 이제 화물차하고 또 이 갈등을 빚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울산에서는 이제 조합원 4명이 체포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제 물류 운송의 차질이나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이제 보도로 확인을 하셨지만 시멘트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출하가 이제 멈추거나 또는 타이어 수출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개별 기업들이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을 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고, 특히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이 시멘트 물류 운송이 되는 어떤 거점을 점거한다든지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멘트의 물류와 관련돼서는 좀 타격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전국적인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국토부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지금 물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정도의 물류 차질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는 일단은 좀 큰 이제 물류 운송의 차질은 없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하는 쟁점, 요구안이 무엇입니까? 일단 이 화물연대 공식적으로는 5가지 요구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를 해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지금 일부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대상을 전체로 확대를 해라라는 거고, 세 번째는 운송료를 인상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지입제 폐지고 5번째가 노동기본권을 확대해라라는 것인데 이게 네 번째, 5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번 파업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다소 이제 좀 구체성이 없는 이제 요구이기 때문에 핵심은 앞서에 말씀드린 3가지 항목, 그 중에서도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부분이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운임제가 뭔가요, 그러면?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지금 이제 화물 차주들, 화물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화물 운송을 하는 그런 노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본인이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면 자신의 이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짐을 한꺼번에 실어서 운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운송의 횟수를 이제 늘린다든지, 그러면서 과로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이게 과적, 과로, 과속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의 다른 도로의 이용자들, 다른 이제 어떤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안전에 피해를 입힌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운임을 보장을 해서 이러한 안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그동안 이제 화물연대, 화물 노동자들의 주장이었고, 그것을 법적으로 이제 반영한 제도가 되는 건데요. 이 제도 자체는 201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이 됐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이 특수 자동차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가지고 적용을 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화주들이 이제 이 운송을 맡길 때 안전운임제와 관련돼서 안전운임으로 이제 기준으로 정해진 운임 이하의 운임을 줄 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의하면 올해 말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그렇기 그게 때문에 일몰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법을 만들 때 화주나 업계에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대로 가면 연말이 되면 없어지니까, 그럴 경우에는 화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과적, 과속, 과로의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를 해야 된다, 일몰제를.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장하는 건 일몰제 폐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있는 이런 큰 파업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지금 노동계의 입장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이게 정부와 노동계 첫 번째 힘겨루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대형 집회가 대형 파업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향후 5년간의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를 또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법과 원칙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는 이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법에 보장된 대로 이렇게 좀 보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운행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지금 설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갈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화물연대가 이제 파업 과정에서 이 물류 거점들을 지금 봉쇄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이제 이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이 비조합원 중에 여전히 이제 좀 물류 운송에 투입돼 있는 이 노동자들하고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좀 조합원들이 체포되는 상황이 아마 오늘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강대강 대치로 갈 가능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네. 그 반대편에서 뭔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물밑에서라도 화물연대하고 정부 간에 대화가 좀 오고 가면서 중재안을 그래도 잘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좀 위기가 좀 잘 관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향후 5년간의 노동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어떤 첫 발을 내딛을 수가 있는 것이어서 예. 상당히 조심스러운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더군다나 이제 지금 마침 또 이 화물연대, 이 공공운수노조의 화물연대 본부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다른 노조들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름철이 되면 이제 결국 이제 파업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다른 노조들의 어떤 집단 행동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도 결국은 이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어떤 기준과 이 원칙에 맞춰서 갈 거거든요. 그런 점까지 같이 보면 분명히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5년을 규정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노정 관계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기싸움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사실 앞서서도 저희가 사무처장님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국토부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방관하고 있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도 이번에 새롭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새로운 국토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어떤 협상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는 있을지 이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태도를 좀 변화하는 것은 일단 필요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돼서는 첫째로 이것은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따로 어떤 중재안을 마련하거나 개입하기보다는 결국 이제 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국토교통부의 그러니까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지금 갈리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화주들이 과태료를 물 것이냐 아니면 운임을 높여줄 것이냐의 양자택일의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화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일몰을 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화물연대는 지금 보신 것처럼 화물 노동자들의 입장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두 개 사안을 이제 중재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명확하게 어느 쪽이 옳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이제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경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화물 네.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유가보조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국토교통부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들으셨듯이 화물연대 쪽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보존될 수 있는 수입의 어떤 감소분이라는 것은 소폭에 불과한 것이어서 결국 안전운임제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다른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과 같은 사안으로 강대강 대치로 가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화물연대 파업 중에 가장 이제 좀 파급력이 컸던 게 이제 2008년인데 예. 그 당시에는 거의 70% 이상의 이제 참여율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파급력이 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만큼은 아닙니다만 뭐 40% 이상의 일단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야 되고 특히 비조합원들도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유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차를 멈추고 화물연대가 하는 파업에 동참을 해서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얘기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인 물류 대란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전국 항만의 이제 컨테이너 적출이나 이런 것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화물연대하고 정부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때이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